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를 배웠잖아요. 그리스가 멸망하고 등장한 거대 국가인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렉산드리아 문명과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그 만들었던 이러한 큰 제국 국가와 이것으로 파생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속했던 나라인데, 알렉산드로스 전에 왕이었던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키웠거든요. 그리스 폴리스들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강대해졌다가 펠로폰네소스 이후의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혼란해졌듯이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 때는 굉장히 작았던 이 마케도니아가 이후에는 굉장히 이 마케도니아가 여기 이제 그리스 폴리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지배해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원래는 이 필리포스라는 알렉산드로스의 할아버지가 이 마케도니아를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를 장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가 본격적으로 동방 원정을 나셔서 굉장히 큰 제국을 성장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필리포스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으로 원정을 나갔어요. 서방은 그 바다 쪽이었고, 동방은 대륙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 배웠었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위협을 보였고요. 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던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켜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굉장히 큰 대제국을 형성을 해서 여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여기 인도까지 굉장히 정복을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게 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요. 자, 이것은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분열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로스가 3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해요. 3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면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오래 살아남아서 오래 헬레니즘 세계를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요. 뭐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알렉산드로스가 마련한 대제국에서 나타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져서 동서 문화가 융합됐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오리엔트에서도 나타났던 특별한 문화들, 뭐 태음력이나 태양력, 그리고 뭐 쐐기문자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특이한 문화가 나타났고요. 또 제국이 작았었잖아요. 이러한 작은 제국에서 큰 제국으로 나타나니까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나타나요. 세계 시민주의는 뭐냐? 이제 원래는 다른 국가였던 그리스, 페르시아, 뭐 인도 북부 이러한 것들에 모두 하나의 국가다라는 거를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세계 시민주의가 강조되고요. 또 그 헬레네스라는 그리스만의 굉장히 특이한 같은 동족이라는 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리스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세계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동족이 아닌 사람들도 한 국가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학에서는 심내 윤리 대신 개별적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행복은 정신과 영혼의 안정, 그리고 금욕을 강조해서 금욕하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피쿠로스학파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쾌락, 이러한 것을 인간의 최종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인간은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그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한 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미술이나 자연과학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는데요. 자,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먼저 미술에서는 인간의 관능과 격정을 굉장히 표현해요. 우리가 아까 인간 중심적이던 그리스 문화가 주가 돼서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고, 인간의 몸의 등신이나 그리고 인간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요. 이게 라오콘 군상이라는 건데, 이러한 걸 보시면은 이러한 근육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을 했죠. 이게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조각을 이렇게 인간의 몸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려면 힘들 텐데, 이러한 인간의 몸을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연과학에서도 크게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던가 부력의 원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특히 이게 우주를 많이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래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동설이라던가 이러한 것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랑 어떻게 다른지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간 중심적이었던 그리스와 달리 세계 시민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 유럽의 꽃이었던 로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좀 짧은 대신 로마는 좀 긴 편인데도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